어르신들,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소다수 한 잔이 몸을 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듣기에 좀 충격적이시죠? 오늘 저희는 민간요법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미신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식용 베이킹소다가 위염부터 암까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사실과 증거를 들어 이 잘못된 믿음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부터 신장, 심장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엌에 있는 소다 포장지를 정말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어르신 본인이나 주변 지인 중에 소다를 치료 목적으로 드셔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미신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싼 약도 못하는 일을 이 값싼 가루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소다 치료법의 주요 주창자는 이탈리아의 전직 의사였던 툴리오 시몬치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론은 아주 단순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암은 칸디다라는 곰팡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싫어하니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그냥 태워 없앨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이론은 구소련 지역에서는 이반 파블로비치 느미바킨 교수라는 분에 의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소다를 거의 불로장생의 묘약처럼 묘사하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주장은 놀랍도록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방법, 저렴한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순함 뒤에는 인체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치명적인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주장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요즘 현대인의 식단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 같은 걸 먹으면 다시 건강한 알칼리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영장이 아닙니다. pH 수치를 바꾸기 위해 화학약품을 마구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산성 알칼리성 균형, 즉 혈액의 pH 농도를 아주 좁고 생명의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7.35에서 8.85 사이입니다. 이 균형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은 바로 우리의 폐와 신장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크게 벗어나면 그것은 산증 아시도시스이나 알칼리증 알칼로시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소다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피가 갑자기 알칼리성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이라고는 일시적으로 소변의 pH만 바뀔 뿐이며 동시에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제 아래로 바로 우리 위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 위장은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자 소다 요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됩니다. 공복에 소다를 마시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이 위산, 즉 염산과 만나게 됩니다. 위산은 원래 우리 위 속에 항상 존재하죠. 학교에서 배웠던 기초화학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알칼리와 산이 만나면 소금, 물, 그리고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위는 거품이 가득한 일종의 발포성 폭탄처럼 변합니다. 속이 부풀어 오르고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죠. 이로 인해 속이 불편하고 심한 트림이 나며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화학 반응이 위액을 완전히 중화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위액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소화 과정을 시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대부분의 박테리아나 기생충 같은 유해균을 죽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산을 꺼트려 버리면 우리 몸은 감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음식물 소화 과정 전체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을 겪을 때 소다, 베이킹 소다를 급하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속쓰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고 소다는 알칼리성이니 산을 중화시켜 줄 테니까요. 물론 실제로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속이 편해지는 느낌은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잠깐이고 매우 착각하기 쉬운 효과입니다. 이 방법은 이른바 위산 반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위장의 산도가 소다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져 거의 연이 되는 것을 감지하면 비상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위벽세포들은 손실된 산도를 만회하기 위해 염산을 평소보다 2배, 심지어 3배의 힘으로 과도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다를 복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속쓰림은 다시 찾아오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다를 마셔 잠시 편해지면 곧 더 강한 위산이 분비되어 고통받고 다시 소다를 찾게 되는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처는 만성위염, 위궤양을 비롯한 심각한 소화기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위장, 다음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는 장기, 바로 우리 몸의 신장, 콩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핵심 필터 여과 장치입니다.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체내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소다 베이킹 소다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이 신장이 비상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첫째, 소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을 배출해야 합니다. 신장에게는 엄청난 과부하가 되는 것이죠. 둘째, 몸속에서 균형을 깨뜨리려 했던 산성 알칼리성 균형을 신장이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소다를 오래 드시면 신장에 인산염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다 때문에 소변의 pH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전에 잘 녹아있던 소금 성분들이 앙금처럼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돌 결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을 챙기려던 행동이 오히려 요로결석이라는 병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병은 정말 참기 힘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혈관 건강,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베이킹 소다 혹은 식용 소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핵심은 소다가 아니라 바로 나트륨입니다. 화학식은 NaHCO3, 즉 나트륨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금, 다시 말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소다 한 티스푼에는 약 1000유비밀리리터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거의 하루치 나트륨 섭취량과 맞먹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속에 수분이 축적되고 혈액 순환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소다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고혈압 질환, 혈관 손상,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미 혈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소다로 치료하려는 행위는 여러분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를 함부로 드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는 바로 대사성 알칼리증입니다. 이것은 소다 예찬론자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혈액의 산성도 pH가 알칼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과도하게 쌓인 알칼리 성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근육 떨림이나 경련, 그리고 의식 혼란이나 두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알칼리증이 심각해지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거나 혼수 상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장의 배출 시스템이 알칼리 부하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무심코 드신 소다 한 봉지 때문에 자신을 중환자실로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헛소문, 바로 베이킹소다가 암을 치료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미칸디다 곰팡이라는 툴리오 시몬치니의 주장은 학계에서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암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우리 몸 자신의 세포가 통제 불가능하게 분열하는 질병입니다. 암은 곰팡이도, 기생충도,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균도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암세포와 곰팡이는 생물학적 특성, 구조, 그리고 증식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치니의 주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위험천만한 거짓말입니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법 때문에 사망하자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결국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양이나 혈관에 직접 소다 용액을 주입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합병증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암 치료에 베이킹소다를 쓴다는 잘못된 믿음의 가장 큰 비극은 단지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의 기회를 놓친 시간, 즉 잃어버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날 초기 단계의 암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등 현대 의학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완치되거나 오랜 기간 재발 없이 지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결과에 겁을 먹고 정식 의학을 불신하는 사람이 민간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는 귀중한 수주, 수초와 수개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종양은 자라나 전이되고 병은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적의 소다를 믿는 마음이 근거 중심의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존 기회를 앗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또 하나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이 있습니다. 바로 소다 다이어트입니다. 그 논리를 들어보면 베이킹소다가 몸속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을 태워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소다는 지방을 태우는 능력, 즉 지질 분해 효과가 전혀 없어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스터리한 독소나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도 못합니다.
다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소변을 보거나 변을 보게 하는 작용 때문에 아주 잠깐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몸속의 수분과 장 내용물이 잠시 비워진 것뿐입니다. 이는 탈수를 일으키고 위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몸에 붙어있는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죠. 살을 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드는 것, 즉 드시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든 생강이든 심지어 유행하는 녹차 커피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물리적인 에너지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pH 밸런스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리트머스 종이로 침이나 소변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쇼를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소다를 마시면 아니나 다를까 종이가 파랗게 변합니다. 더 알칼리성으로 바뀌었다는 지표죠. 그들은 보세요. 제 몸이 알칼리화되고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여러분의 신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들어온 알칼리 성분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려 노력한다는 것만 입증할 뿐입니다. 소변의 pH는 식단에 따라 매우 넓은 범위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혈액의 pH, 즉 산성도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혈액의 pH를 바꿀 수 있다면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자연이 완벽하게 조절해 놓은 것을 굳이 우리가 나서서 개선하려 들며 방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우리 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을 옹호하는 분들은 때때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사들도 이걸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정맥으로 주사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바로 고전적인 개념의 혼동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환자실 ICU 같은 입원 환경에서 의사들은 실제로 멸균된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엄격히 정해진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전이나 당뇨병성 혼수 등으로 인해 혈액의 산성도 pH가 위험할 정도로 산성으로 기운 아주 심각한 대사성 산증일 경우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혈액 분석 관찰에 투여량이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이지 평소 건강을 챙기는 건강요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 일반적인 베이킹소다를 포장지에서 꺼내 마시는 행위와 비교하는 것은 마치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용 메스와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부엌칼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는 같을지 몰라도 그 결과와 위험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증거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근거 없는 건강 미신들을 계속 믿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쉬운 해결책의 유혹입니다. 암이나 심각한 비만 같은 복잡한 건강 문제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드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단하고 값싸고 이해하기 쉬운 비법을 알려준다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둘째, 제도권 의료와 대형 제약회사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나 병원에서 값싼 특효약을 일부러 숨기고 비싼 약만 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음모론이 퍼져나가는 토대가 됩니다.
셋째,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비방,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가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암시는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진행되는 동안 단지 그 증상만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그 중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무서운 현상이 바로 자발성 위 파열입니다. 소다가 위상과 만나 엄청난 양의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만약 음식을 잔뜩 드신 후에 소다를 많이 마시면 위 내부의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벽이 말 그대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는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무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문헌에는 이런 사례가 수십 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과식 후 속이 더부룩해서 소다를 탄 거품 나는 물을 마셨을 뿐인데 결국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는 주방의 흔한 재료가 여러분 자신의 몸을 겨냥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소다와 약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혈압약, 심장약, 항생제, 우울증약 등 어떤 약이든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면 소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다가 위산도를 변화시키면 이로 인해 많은 약들이 제대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흡수가 잘 안 되어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약은 너무 빨리 또 너무 높은 농도로 흡수되어 과다 복용 상태가 되거나 심각한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다는 소변의 산성도 pH까지도 바꾸기 때문에 신장을 통한 약물 배출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소다와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바 소다 요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위험한지 그 대상자를 짚어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부전증을 앓는 환자분들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소다의 알칼리 성분과 과도한 나트륨 염분, 이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체내에 들어오면 혈압이 갑작스럽게 치솟아 고혈압 위기, 즉 혈압 쇼크나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위장관 질환을 가진 분들도 위험합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는 분들은 윗속에서 소다와 위산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부종붓기, 이 심해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평소 건강 문제가 많으신 분일수록 이러한 자가 치료 실험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소다를 옹호할 때 자주 듣는 주장이 있죠. 이건 천연 제품이지 무슨 화학 물질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논리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천연에서 온 것은 무조건 좋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천연은 이롭고 화학적인 것은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산화수소이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며 우리가 쓰는 베이킹소다 역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화학입니다. 그리고 천연이라는 단어가 안전의 동의어는 절대 아닙니다. 독버섯의 독, 보툴리눔 독소, 비소나 청산가리 같은 것들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천연 물질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천연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진 화학적 성질, 적정 복용량, 그리고 우리 몸의 생화학 작용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소다의 경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은 때로는 건강에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베이킹소다도 안전하고 도움되는 활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속에 넣어 병을 치료한다는 용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베이킹소다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쓰는 훌륭한 팽창제이고요. 주방이나 식기를 닦을 때 쓰는 안전하고 아주 좋은 청소 도구이기도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소다를 물에 타서 각을 하면 목을 헹굴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환경이 일부 세균에게는 좋지 않아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만약 급하게 제산제, 즉 속쓰림 약이 없을 때 의사가 갑작스러운 심한 속쓰림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다 한 꼬집 정도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딱 한 번 쓰는 응급조치일 뿐이지 꾸준히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위에 말씀드린 모든 안전한 활용법은 소다를 매일 약처럼 꾸준히 드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용도에 맞게 주방과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약통에 넣고 드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건강을 놓고 벌어지는 정보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소위 건강 전문가, 치료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법을 홍보하는 글과 영상으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우리의 불안함과 건강해지는 쉽고 마법 같은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장담하고 기존의 정식 의학을 부정하며 고대의 지식이나 비밀 방법에 호소하면서 의사들이 음모를 꾸민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방어책은 바로 분별력 있는 생각입니다. 정보를 접할 때마다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공신력 있는 과학적 출처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블로거가 아니라 평생을 인체 연구에 바친 의사와 과학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건강을 사기꾼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속이 쓰리다고 해서 소다로 증상만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위장병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시다면 영양사나 식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암이 의심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종양 전문의를 찾아 서두르셔야 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와 확실한 증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마법의 약이나 가루는 없습니다. 건강해지는 길은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고 바른 식사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담당 주치의와 신뢰관계를 쌓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소다 한 잔 마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실제로 건강을 되찾는 진정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가 나눈 대화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매우 특정한 성질을 가진 화학 물질입니다. 이는 결코 약이나 비타민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소다를 무분별하게 복용한다고 해서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암을 치료하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다 복용은 우리의 위장에 확실하게 손상을 입히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과 혈관을 위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소다의 치유력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은 위험한 오해가 인터넷상에서 반복해서 공유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방 선반에 있던 그 흔한 흰 가루도 잘못 사용하면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살을 빼주는 약도, 그렇다고 건강을 지켜주는 묘약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위장, 신장, 그리고 심장까지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건강 문제에는 결코 쉽고 마법 같은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얻은 조언만으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진실 규명 영상과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인기 있는 민간요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파헤쳐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위험한 건강 미신들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합시다.